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통의 새벽 문자로 신혼의 평화가 완전히 깨져버린 며느리 윤서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새벽 6시, 올해 김장 500포기라는 시어머니의 선언과 함께 그녀의 하루는 전쟁처럼 시작됐죠. 시누이들의 단체 메시지는 쏟아지고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어 있고 시댁 마당에는 산처럼 쌓인 배추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윤서는 돌아올 수 없는 며느리 김장 전쟁의 한가운데에 서게 됩니다. 그날 그녀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윤서의 핸드폰이 울린다. 화면에는 엄마라는 글자가 떠 있다. 윤서야, 올해 김장을 할 거다. 500포기. 내일부터 시작해야겠어. 물음표도 없다. 선택지도 없다. 그냥 선언이다. 마치 국가 비상소집령처럼. 윤서는 침대에서 일어나 남편 고도현의 얼굴을 본다.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다. 어제 늦게까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들어왔는데 이제야 코를 골면서 깊게 자고 있다. 핸드폰이 또 울린다. 단체 채팅방 고도현 엄마 딸들에서다. 신우일 고미정 엄마 김장 500 포기한대. 역시 우리 엄마 제일. 윤서가 도와주겠지? 신우이 고미라 나 진짜 이번엔 좀 많이 가져가야 하는데. 윤서 언니, 이번엔 좀 많이 만들어줄 수 있지? 우리 남편이랑 아이들이 자꾸 엄마표 김치가 최고라고 해서 유유. 윤서는 몸의 온도가 내려가는 것을 느낀다. 벌써부터 손가락이 아픈 것 같다. 벌써부터 허리가 뻐근한 것 같다. 시댁에 도착한 순간 모든 희망이 산산조각 난다. 마당에는 배추가 산처럼 쌓여 있다. 500포기가 넘는다. 그 주변에는 고추, 마늘, 무도 모두 준비되어 있다. 마치 누군가 전쟁을 선포한 것처럼. 시어머니 정분이 현관에서 나온다. 허리를 심하게 굽힌 모습으로. 얼굴에는 고통이 선명하게 배어 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예리하다. 윤서야, 정말 미안해. 올해는 내가 못할 것 같아서. 정말 너만 믿고 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진심인 것처럼 들린다. 하지만 윤서는 이미 알고 있다. 이것이 함정이라는 것을. 어머니, 저는 회사도 있고 월요일부터 중요한 프로젝트가. 그렇지만 이건 우리 집 전통이야. 이걸 안 하면 우리 가족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 그리고 넌 우리 가족이잖아. 맞지? 말을 끝내지 않아도 윤서는 안다. 그 말의 나머지가 무엇인지를. 협박이 그 뒤에 숨어 있다는 것을. 윤서는 결국 고개를 끄덕인다. 시어머니는 윤서의 손을 잡는다. 따뜻하게. 하지만 윤서의 귀에는 그 따뜻함이 쇠사슬 소리로 들린다. 첫째 날. 윤서는 시댁 마당에 서 있다. 앞치마를 두르고 손에는 칼이 들려 있다. 시어머니는 의자에 앉아 윤서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한다. 마치 감시인처럼. 첫 배추를 손질하는데 70분이 걸린다. 겉잎을 다 까야 한다. 흙도 떨어뜨려야 한다. 시어머니는 계속 지적한다. 윤서, 이 부분을 좀 더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겉잎이 아직도 남아있잖아. 윤서, 배추심이 너무 두껍게 남아있네. 이러면 양념이 잘 안 배어. 윤서, 손질하는 속도가 좀 빨라야 할 텐데. 시간이 자꾸 지나가는데. 모순된 지적들이다. 하지만 윤서는 최선을 다한다. 어쨌든 지적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간은 흐른다. 오전 11시. 배추는 겨우 15포기. 진행률은 3%. 고도현은 이 시간에 회사로 향한다. 출근길에 윤서에게 카톡을 한다. 화이팅! 힘내. 마치 자신이 충분히 응원했다는 뜻처럼. 마치 자신도 같은 편이라는 뜻처럼. 하지만 윤서는 안다. 그것은 응원이 아니라 외면이라는 것을. 윤서의 손가락에서 피가 난다. 깊게 칼에 베인 것이다. 시어머니가 본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대신 밴드를 가져다 준다. 아주 평담한 목소리로. 상처가 나면 감염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 그리고 피가 배추에 너무 많이 안 묻게. 손을 씻으면 손질을 못하고 손질을 하면 피가 묻는다. 모순된 짓이다. 하지만 윤서는 밴드를 감는다. 윤서의 팔이 저린다. 손가락도 뻣뻣해진다. 마치 누군가 자신의 손을 주먹 쥔 채로 얼려버린 것처럼. 저녁 6시. 배추 손질이 겨우 반이다. 250포기 정도. 진행률 50%. 아직 절반이 남아있다. 윤서는 밥을 먹는다. 시어머니가 준 밥. 밥 위에는 계란말이와 된장이 있다. 맛있어 보이지만 입에는 흙먼지 맛이 난다. 혀가 이미 무감각해졌다. 윤서 많이 먹어. 넌 오늘 엄청 고생했어. 영양 좀 섭취해. 고도현이 들어온다. 술 냄새를 풍기면서. 회사 후배들과 또 약속이 있었던 모양이다. 윤서를 본다. 마지막으로.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침실로 가서 핸드폰을 본다. 유튜브를 본다. 밤 10시. 윤서는 단체 채팅방을 본다. 손가락을 굽혀서 화면을 터치한다. 신우일 엄마 김치 언제 완성돼? 나 이번 주에 친구들 모임이 있는데. 엄마표 김치 자랑하고 싶어. 신우이 윤서 언니 정말 대단하네. 우리 엄마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애들도 엄마표 김치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지들을 읽으면서 윤서는 느낀다. 자신이 얼마나 무시당하고 있는지를. 자신의 노동이 얼마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자정이 넘는다. 윤서의 손가락에는 또 다른 상처가 난다. 따뜻한 물로 인한 화상이다. 배추를 불리는 물이 뜨거워서. 세제로 인한 피부염도 생기기 시작한다. 손이 부어올랐다. 둘째 날. 윤서는 다시 일어난다. 마치 자신이 기계인 것처럼. 숨을 쉬기도 힘들다. 이날은 양념을 버무리는 날이다. 더 강한 육체적 노동의 날이다. 무거운 배추를 들어올리고 팔 전체로 양념을 비벼내야 한다. 시어머니는 계속 옆에 앉아 있다. 마치 감시인처럼. 윤서, 배추심을 좀 더 펴서 양념이 골고루 들어가게 해. 윤서, 고추장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다음 포기부턴 좀 줄여. 윤서, 마늘 향이 진하네. 우리 집은 좀 더 순한 맛을 좋아해. 모든 게 문제다. 모든 게 윤서의 잘못이다. 오후가 된다. 윤서는 현기증을 느낀다. 눈앞이 캄캄해진다. 하지만 손은 계속 움직인다. 양념을 버무리는 손은 멈출 수 없다. 윤서, 왜 멈췄어? 계속해. 아직도 100포기 이상이 남았잖아. 저녁 8시. 고도현이 들어온다. 핸드폰을 켠다. 유튜브를 본다. 마치 자신의 아내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마침내 모든 배추가 끝난다. 아니, 550포기가 끝난다. 윤서는 그 자리에 앉는다.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것처럼.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시누이들이 온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새벽 1시도 안 된 시간에. 그들은 차를 끌고 온다. 큰 차다. 시누이 일은 손가락으로 배추를 집으면서 말한다. 윤서, 정말 고마워. 근데 이거 좀 많이 챙겨갈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 친구들 오는데 보여주려고. 이 정도면 최소 30포기는 필요할 것 같은데. 시누이도 뒤이어 말한다. 남편과 함께 양손에 김치통을 들면서. 그리고 이거는 우리 애들 몫이니까 따로 담아줄 수 있어? 우리 아이들이 자꾸 밤에 몰래 김치통을 열어보면서 다 먹어버려서. 윤서는 응한다. 더 이상 거절할 에너지가 없다. 냉장고의 김치는 거의 없어진다. 윤서 자신의 몫도 그들이 가져간다. 셋째 날 오후. 윤서는 거울 앞에 선다. 자신의 손을 본다. 부어올랐다.
손톱도 까져 있다. 피부염으로 인해 손가락은 갈색으로 변했다. 시어머니가 윤서를 부른다. 침실로. 윤서야, 너 손이 많이 망가졌네. 정말 많이. 괜찮습니다, 어머니.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너 몇 시간을 일했는지, 누가 김치를 얼마나 가져갔는지 다 기록해. 사진도 찍고. 어머니, 다음 주 일요일에 우리 가족이 모두 모인다. 그때 너 이야기 좀 해줄 수 있을까? 진심으로.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낮지만 그 속에는 결연한 무언가가 들어있다. 마치 누군가 최종 심판을 준비하는 것처럼. 일요일 오후 2시. 시댁의 거실에 모두가 모였다. 시어머니, 윤서, 고도현, 시누이들과 그들의 남편. 모두가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다. 마치 법정에 모인 것처럼. 식탁 위에는 계산서, 시간 기록, 사진들이 놓여 있다. 영상 파일까지 들어있는 USB도 있다. 시어머니가 입을 연다. 모두가 주목한다. 우리 가족이 올해 무엇을 했는지 말하고 싶어. 정확하게.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누가 무엇을 했는지. 침묵이 흐른다. 아무도 숨을 쉬지 않는 것 같다. 시어머니는 첫 번째 자료를 보여준다. 윤서의 손 사진이다. 부어올라 있고 갈색으로 변해 있고 여기저기 상처가 난 손. 이건 우리 며느리 손이야. 500포기 김장을 하면서 생긴 거야. 20시간 연속으로 일하면서 잠도 안 자고 먹을 것도 제대로 안 먹고. 고미정이 입을 열려고 하지만 시어머니가 손을 든다. 마치 누군가 자신의 말을 끝낼 때까지 침묵하라는 뜻처럼. 기다려. 내가 다 끝날 때까지. 시어머니는 두 번째 자료를 보여준다. CCTV 영상이다. 화면에는 명확하게 시누이들이 김치를 챙겨가는 모습이 담겨 있다. 얼마나 많이 가져가는지가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게 뭐냐고. 우리 미정이와 미라가 며느리가 만든 김치를 가져가는 모습이야. 정확하게 카운팅했어. 미정이는 25포기, 미라는 38포기. 그리고 너희들은 윤서 목도 가져갔어. 윤서가 자신을 위해 남겨두려고 했던 것까지. 고미라가 항의하려 하지만 시어머니가 또 손을 든다. 아직 더 있어. 시어머니는 세 번째 자료를 보여준다. 계산서다. 매우 명확하다. 시간과 노동의 가치. 이건 윤서가 일한 시간이야. 20시간. 그리고 이게 얼마나 큰 착취인지를 보여주는 거야. 마트 김치 한 통이 얼마냐고. 5,000원에서 8,000원. 미정이가 가져간 25포기면 최소 10만 원대. 미라가 가져간 38포기면 더 말할 필요가 없지. 고도현이 말한다. 엄마 뭐 하는? 내가 지금부터 말할 거다. 우리 가족이 뭐 했는지. 그리고 지금부터 뭘 할 건지. 시어머니가 일어선다. 허리가 아파 보이지만 의지로 버티는 것처럼. 마치 누군가 자신의 척추를 강철로 바꾼 것처럼. 미정아, 넌 25포기를 가져갔다. 그리고 그 김치를 넌 친구들한테 자랑했지. 엄마표 김치라면서. 너 엄마가 만든 게 아니라 윤서가 만든 거야. 윤서의 손이 까져가면서 만든 거야. 고미정이 울음이 섞인다. 미라야, 넌 38포기를 가져갔다. 그리고 그 김치를 넌 아이들 밥으로 줬지. 마치 자신이 만든 것처럼. 아이들은 엄마표라고 생각하며 먹고 있어. 근데 그건 윤서표야. 고미라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도연아, 넌 뭘 했어? 아내가 20시간을 일하는 동안 넌 술을 마셨어. 친구들을 만났어. 그리고 아내의 고통을 보지 못했어. 혹은 보고도 외면했어. 고도현은 답할 수 없다. 마치 누군가 자신의 목을 조른 것처럼. 시어머니는 계속한다. 목소리가 점점 높아진다. 마치 누군가 자신의 모든 분노를 터뜨리려는 것처럼. 이건 학대야. 이건 착취야. 이건
내가 너희를 용서할 수 없는 일이야. 다음 날 오전, 고미정의 집에는 폭탄이 터진 것 같다. 남편이 고미정을 보는 눈이 이제는 다르다. 마치 자신의 아내가 도둑인 것처럼. 미정아, 그럼 우리가 정말 뺏은 거야? 고미정은 답하지 못한다. 자신이 뭘 했는지 너무나 분명히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뭐라고 할 거야? 남편의 그 질문에 고미정은 터진다. 모든 자존심이 무너진다. 고미라의 집도 마찬가지다. 더 심하다. 아이들이 자꾸 엄마, 엄마 어디 갔어? 우리 김치는? 우리 김치 먹고 싶어. 라고 물어본다. 고미라는 아이들에게 말할 수 없다. 자신이 그 김치를 뺏었다는 것을, 자신이 가족을 배신했다는 것을. 밤이 되면서 고미라는 남편과 싸운다. 아이들 앞에서. 당신도 알았잖아. 내가 뺏은 거를. 근데 왜 모른 척 했어? 나도 모르고 있었어. 그리고 넌 그걸 자기들이 만든 것처럼 자랑했어. 고도현은 회사에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자신의 어머니의 말이 자꾸 떠오른다. 넌 뭘 했어? 라는 그 말이. 자신은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아내를 지키지도 않았고, 가족을 챙기지도 않았다. 그저 자신의 편한 대로 살아왔을 뿐이다. 사흘째 오후. 시누이들이 김치를 들고 온다. 거의 모든 김치를 반납한다. 마치 범죄자가 증거물을 제출하는 것처럼. 얼굴에는 창피함이 가득하다. 고미정은 눈을 맞추지 못한다. 고미라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온다. 아이들도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낀다. 시어머니는 그 김치들을 받는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리고 윤서에게 말한다. 이제 이건 너 거야. 내가 만들었으니까. 누가 뺏어도 너는 싸워도 돼. 이건 너의 것이니까. 윤서는 처음으로 자신의 노동이 인정받는 말을 듣는다. 자신의 존재가 확인되는 말을. 고도현이 집에 온다. 저녁 5시. 평소와는 다른 시간이다. 회사에서 일찍 나왔다는 뜻이다. 고도현이 윤서의 손을 본다. 여전히 부어올라 있다. 윤서. 정말로.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무책임했어. 정말로. 윤서는 대답하지 않는다. 눈물도 흘리지 않는다. 처음부터 내가 엄마한테 말했어야 했어. 윤서가 힘들어하니까 도와주지 말아달라고. 근데 나는 침묵했어. 고도현은 계속한다. 엄마 말이 맞았어. 나는 정말로 뭘 한 게 없었어.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범죄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 침묵이 흐른다. 하지만 이전의 침묵과 다르다. 석 달이 지난다. 시댁에서는 이제 일이 없다. 시어머니는 공지한다. 모든 가족 채팅방에서. 올해부터 집에서는 김장을 하지 않는다. 대신 마트에서 산다. 그 한 줄의 메시지가 모든 것을 바꾼다. 시누이들은 마트에서 김치를 산다. 고민하면서. 윤서의 손맛을 찾으면서. 하지만 그런 김치는 없다. 고미정은 침대에서 눈을 뜨면 자신의 손을 본다. 멀쩡한 손을 본다. 그리고 그것이 더 불안하다. 남편과의 관계도 냉랭하다. 여전히. 고미라도 마찬가지다. 아이들이 자꾸 엄마 윤서 고모는 왜 안 와? 윤서 고모가 만든 김치는 왜 없어? 라고 물어본다. 아이들은 엄마의 죄를 모르지만 엄마의 죄책감을 본다. 엄마의 불안함을. 엄마의 수치심을. 고도현은 달라졌다. 회사 후배들과의 약속을 줄였다. 대신 윤서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렸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노력한다. 아내의 손을 잡고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아내를 지킨다. 윤서의 손은 점점 나아진다. 상처가 낫고 부기가 빠진다. 하지만 그 흔적은 남을 것이다. 평생. 그리고 윤서는 그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하기 때문이다.
시어머니와 윤서는 함께 차를 마신다. 매일 오후 5시에 그 시간이 정해진 시간이 되었다. 윤서야, 이제 겨울이 되는데 올겨울엔 어떻게 할까? 어머니, 뭘 말씀하세요? 겨울 음식들 말이야. 고등어 절임이나 무릎깻잎이나. 윤서가 웃는다. 처음으로. 진짜 웃음이다. 어머니, 이번엔 저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번엔 저 혼자 하면 안 돼요. 좋아. 그럼 우리 같이 할까? 네. 그리고 이번엔 가족이 도와줄까요? 시어머니는 눈빛이 따뜻해진다. 그렇게 되면 좋을 텐데. 근데 시간이 필요할 거야. 신뢰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겨울이 온다. 첫눈이 내린다. 시댁의 마당에는 이제 배추가 없다. 대신 눈이 소복하게 쌓인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말한다. 우리 윤서, 이제 내가 지킨다. 이 가족에서. 넌 우리 가족이야. 상품도 아니고 노동력도 아니고. 그냥 우리 가족이야. 윤서는 눈물을 흘린다. 이번엔 눈물이 따뜻하다. 마치 누군가 자신의 영혼에 물을 주는 것처럼.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된 픽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드라마 사연 연구소장